올해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또 제주의 주요 가을 축제 중 하나인 제주 올레 축제가 오는 7일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럽 과거 청산에서 기념과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홀로코스트를 비롯해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의 극복 과정과 교육, 기념 문화를 살펴봅니다. 또 4.3 유적지 기행을 비롯해 제주교사들과 워크숍을 열고 독일 과거사 교육과 전시 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저진옥생 농촌 체험장에서 진행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주 올레 14코스와 15코스, 16코스를 걷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제주 전통문화 체험, 마을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7일 치러집니다. 선거 당일에는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이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자 3명이 등록하면서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후임 회장의 임기는 이병철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2년 5개월 정도입니다. 10대와 20대 3명이 제주에 여행 왔다 금은방을 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을, 함께 기소된 2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9월 13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7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1% 늘어나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인데 제주도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올해보다 5.1%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 증가율 2.07%보다 2배 이상 높고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도 높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채 2,200억 원을 발행해 빚을 내고 그동안 쌓아둔 기금 2,300억 원도 활용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부동산 경기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방세 수입이 3.1% 늘어나고 정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고보조금도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불과 0.06% 늘렸고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보다 적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주도는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관광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교통물류와 환경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국토지역개발 예산과 보건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융자 지원에 345억 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에도 1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는 295억 원, 제주항을 통한 제주와 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167억 원, 구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는 15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에 330억 원, 2026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268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에는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새해 예산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교실의 풍경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칠판에 글을 쓰는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는 미래 교실의 모습. 광주에서 이재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을 이용해 학습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가 이뤄집니다. 뒤이어 관심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전자칠판에는 정답과 함께 정답자의 숫자가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실험기구를 대신해 태블릿 PC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녹색이 합쳐지도록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가운데에 하얀색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의 삼원색과 혼합의 원리에 대한 수업인데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풀이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영상 보고 할 때는 그냥 외우게 되는데 태블릿으로 하면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패들릿으로 해보니까 좀 집중도 잘 되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방식은 전통적인 교실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판서와 PPT를 대신한 AI 프로그램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를 넘어서 미술과 메이크업 수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에 스마트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흥미를 갖게 되고 그 흥미를 통해서 게임보다는 스마트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구나. 아직은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지만 교육당국은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학생들이 좀 개별화된 어떤 학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넘어서 교육 현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칠판에 글씨를 쓰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시골 여행이 새삼 주목을 받는 데는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시골마다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경험에 낭만과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즐기는 휴가, 촌캉스에서 맛볼 수 있는 문화 이야기를 목포에서 김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름한 건물에 등장한 대형 벽화. 지난해 신안군이 해외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조성한 길거리 예술 작품입니다. 마을 건물 3곳의 소금밭과 연부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등 신안의 상징을 담았습니다.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는 시골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이색적인 시도가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 찍으러 오고요. 여기 보러 온 사람 많아요. 아들네들도 서울 살다 오면은 찍어 갖고 가고 그러대요. 전에 그림이 없었을 때는 허전하고 뭔가 좀 그랬는데 그림이 생기고 난 후로 화려하고 그래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6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인구 유입도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문 닫은 학교가 물감과 나사, 드릴 등 온갖 공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8월 지역 사회적 기업과 만든 창업 지원 공간으로 석 달 동안 대학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폐교가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층에는 작업실이, 2층에는 숙소가 마련돼 있어 이곳에서 일과 주거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쉬면서 본인 일도 좀 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이 지역이 좋아서 여기 남아서 창업을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이렇듯 폐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신안에서만 20여 곳. 관광객 등 오가는 생활 인구를 놓치지 않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면서 신안군 인구도 지난해 3만 8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번 주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고 반짝 쌀쌀해질 텐데요. 오후부터 북풍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제주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내일 체감 온도가 더 낮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기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1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서귀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종일 흐리겠는데요.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다가 밤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는 밤부터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도 쌀쌀하겠는데요.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고상돈 대장을 기리는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산악인과 걷기 동호인 등 2천여 명은 한라산 1100도로 고상돈 명예도로 1800m를 포함해 에베레스트 높이를 상징하는 8848m를 걸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상돈 기념관 건립 사업 동참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상돈 50주기인 2029년까지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K리그1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제주는 대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김주공의 멀티골에 힘입어 대구 FC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1 7위인 제주는 승점 48점으로 승점 40점인 10위 대구와의 승점 차이를 8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제주는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지더라도 최소 9위 이상을 확보해 내년 시즌에도 K리그1에 남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민의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4.3 희생자와 유족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3 장학생은 대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2명 등 22명이며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은 2015년부터 대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89명 등 4.3 희생자와 유족의 자녀 20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도내 27만 가구인데 방 숫자와 빈집 여부, 옥탑과 반지하 여부 등을 조사하고 5년에서 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사는 현장 확인과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콜센터로도 응답할 수 있는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주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2살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건강과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무료로 해줍니다. 일반 가정은 기본 1회 방문하고 고위험군은 출산 전부터 2살까지 25회에서 29회까지 방문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 기부 확인증인 탐나는 제주 패스를 이달부터 기부와 동시에 자동 발급합니다. 탐나는 제주 패스는 한 해 10만 원 넘게 기부한 사람에게 1년 동안 제주도민과 같이 공영 관광지 33곳에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민영 관광지와 렌터카 할인,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자동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